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최대 300만원 휴가비를 받을 수 있고요. 또 70만원 부모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셔서 10명 중 두세 분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신청 안 해서 못 받으면 나만 손해인데, 바로 현금성 육아제도 많은 혜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죠. 일단 70만원부터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미리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정부에서 2023년도 월 7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요.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는 월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올해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이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원 액수가 더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늘리려다가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부모급여를 늘려서 2024년부터는 만 0세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죠. 올해부터 생긴 3+3 부모 육아 휴직 제도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십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빠와 엄마가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인데요. 아기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인상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쓰면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을 받습니다. 자, 상한선이 월 300만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쓸 경우에는 부부가 총 6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 또 임신 바우처 기간과 액수도 각각 2년과 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현금성 포인트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하죠.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임산부가 병원 진료비로 쓰는 바우처도 기존 6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주지는 않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받고 계십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 7세까지만 지급되다가 이번에 8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영아수당과 별개로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의 복지도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소가 등록된 임신 12주차 경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70만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하철 버스 외에 차량의 유류비로도 쓸 수 있고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임신기간 중 신청했을 경우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또 출산 후 신청했다면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지자체에서는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복무 등 사촌인의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내년부터는 아이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게는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자체 출산 지원 정책은 총 2,310개라고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금은 710개, 서비스 587개, 교육홍보 322개, 현물 297개, 바우처 152개, 상품권 인프라가 50개 순으로 많은데요. 자,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서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양육자 기준
으로 그 10명 중 3명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또 남편의 경우 10명 중 2명 정도만이 출산 휴가를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부 합산 60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거를 아깝게 놓친 경우죠. 자, 출산 휴가 또 육아 휴직 지자체별로 지원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꼼꼼히 잘 체크를 해 보신다면은 내가 자격이 되는데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자, 2023년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부모급여 2023년부터 월 70만 원 하겠다. 관련 예산 1조 3천억 원 증액이 됐고요. 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모급여 70만 원 외에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25만 명으로 늘렸고요. 또 야간 연장 보육료 시간당 4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아이돌봄 8만 5천 가구 지원 최대 960시간 연간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고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도 14만 2천 명으로 대상을 늘렸는데요. 자, 부모급여 기저귀 바우처, 분유 바우처, 또 한부모 양육비 지원 이런 것들 당사자가 꼭 챙겨 보셔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방송 보시고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 지자체 문의하신 후에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출산 충격파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2012년 대비해서 전체 학생 수가 738만 명에서 587만 명으로 한 150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지원 현금성 복지라도 잘 받으셔서 자녀 양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